자, 페이지 243쪽 유리함수 진행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아하, 여기 나오지? 네, 나오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유리함수였어. 자, 유리식으로 표현된 것에서는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하는 것을 유리함수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때 유리식은 어떻게 표현했었냐? 다항식 분의 다항식으로서 미지수 x가 어디에 위치하는 거? 분 뭐에 위치하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했었다. 굳이 분자의 x가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진 않고 다항식이라고 부른다고 표현했었어. 그렇지?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일반형은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였어.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였어? 분모와 분자가 각각 x라는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형을 그래프의 개형으로 변형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했다? 함수의 가장 기본의 값을 찾은 다음에 평행 이동하는 조건을 찾았었다. 그러면은 y는 뭐 ax 그냥 x분의 k의 형태, k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유리함수라고 했었는데 이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것을 어떻게 표현했었지? x-p분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q의 형태로 우리가 유리함수식을 정리해줬다. 결국은 이 그래프 개형을 하나로 통분해서 계산한 값이 일반형인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로 표현 가능했다라는 것까지가 배웠던 거야. 그쵸? 자, 유리함수의 성질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 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 1, 3, 4분면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 k가 0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k가 0이면 y가 0이라는 좌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치? 그래서 굳이 0을 빼고 하겠다라는 거고 반드시 0이 아닌 값이 존재해야 돼. 뭐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었다? 원점 대칭이었다 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오늘 할 거 이 단어. 자, 무리함수. 항상 수업을 진행할 때 유리함수에서는 뭐부터 했었어? 유리식부터 하겠지. 그럼 무리함수는 뭐부터 하겠어? 무리식부터 하겠지. 자, 무리식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설명했었는데 자,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분에 대해 살펴봤었어. 자, 유리수라는 집합을 Q라는 집합으로 둔다 라고 한다 면은 무리수라는 집합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Q가 아닌 모든 것들이었어. 그러면은 무리식과 유리식을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다? 유리식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모든 식은 무리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무리수로 표현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뭐 파이, 루트,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미지수로 표현하기에는 평면좌표의 정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렵겠지. 파이가 정확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집합평면에 한 점을 딱 찍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는 미지수로 활용하기보다는 무리수의 상징적 의미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수식은 뭐가 될까? 아니지. 루트, 근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리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루트 ax, 근호 안에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리식으로 표현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모든 수라고 했지. 그럼 무리식은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식들이야. 그러면은 아하, 무리식 중에서도 루트 안에 x가 표현되어 있음에도
무리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 그게 대표적으로 얘가 뭐가 있냐면은 루트 4x 제곱의 형태로 표현된 거야. 자, x라는 미지수가 근호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리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결국은 루트 앞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었지 예전에? 숫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자, 2x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제곱 없어지니까 결국 2x야. 자, 루트 근호 안에 x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산했더니만 2x라는 유리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야. 즉 루트 안에 x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리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 얘기가 세 번째 글자에 이건 세 번째 글에 있습니다. 자,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 유리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런 형태의 식에 대해서만 무리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함수는 결국은 무엇을 그리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X축, Y축이 갖는 의미는 어떤 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야? 실수 안에서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허수가 들어가면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어 없어? 못 찍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루트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복소수 배울 때 i라는 허수단위 배웠었지. 루트 마이너스 4는 어떻게 표현했었지? 루트 4i 제곱 결국은 2i로 나왔었잖아. 그러면 i는 실수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거야. 결국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근호 안에 음수값이 존재하면은 허수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그치? 0 또는 크거나 같은 양수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으로 우리가 정의하겠다. 즉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무리식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x의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맞죠? x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루트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1차식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8번째 줄인가? 여기서 7번째 줄 같은데. 자, 근호 안에 있는 값이야. 근데 무리식이기 때문에 그 식 전체의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유리함수 유리식이었어. 만약에 이게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정수의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분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 밑에 x 플러스 1이라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런데 분수로 표현되는 거에서 분모는 반드시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무리식이 분모에 위치하는 유리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이때는 등호를 빼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유리식과 무리식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 이게 분모에 위치하냐 분자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x값의 범위도 달라지고 정근수도 달라지는 형태로 꼭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식에서는 이것은 x값의 범위, 즉 정근선에 해당했지만 무리식에서는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리함수로 넘어가면은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이거인 정의역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제 1번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문 열어야 돼. 너 죽겠어. 아, 더워. 야, 너네는 안 뚱뚱해서 안 더운 거 더 안 더운 거라니까. 뚱뚱해만 더워 죽겠다니까.
우리 여자 같은 안 되겠다. 어? 방충 하나 챙겨줘. 중학교가 왜 많은지 알겠어. 500개만 3개, 24개 반. 우리도 24개 반이었는데. 그치? 아니, 너무 시끄러. 야, 내가 역대급 빌려 한번 해볼까? 방송해봐? 네. 조용히 해! 좀, 그렇게? 한번 해봐? 안 돼, 나 이따가서 저녁에 초청받았어. 회식 자리 오래. 중학교 회식 자리에. 왜요? 응? 오늘 체육관 절대 입장 금지. 걸리면 학생부로 흥시합니다. 알겠지? 아니 여기 운동장. 안 돼. 알겠지? 너네가 등장만으로도 애들은 쫄잖아. 그렇지? 권영이 저기서 기선제압 하지 마. 중학생들 데리고. 발차기 하지 마 저기서. 제가 저요. 그래? 자, 문제 1번 봅시다. 자, 이 말이 중요하겠네.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다음에 1번 루트 2x 플러스 1. 자, 근호 안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허수라 그랬지. 그럼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근호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실수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겠죠. 오케이? 무리식 무리함수에서 실수라는 값이 없으면은 허수를 둬도 상관없어. 하지만 문제에서 정확히 주어질 겁니다. 실수가 되도록 문제를 잘 읽는 게 등급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죠. 알겠죠? 오케이. 2번 X. 자, 요런 경우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들아,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에 위치하고 있는 x는 어떠한 값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니? 분자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를 만족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런데 분모에 3-x라는 무리식이 존재해. 그러면 이 자체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자에 만족하는 x의 값과 분모가 만족하는 x의 값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3-x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 증오가 삭제된 부등호를 써야 됩니다.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 자, 두 개에 대해서 공통범위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x는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실수의 값을 갖는다가 되겠죠. 오케이? 네. 너 한 번만 더 눈 감아. 영영 못 뜨게 했거든. 안 까먹었네. 안 감았는데요? 알았어. 인정할게. 형 화냈지? 형 화냈어. 아니 화안 내면. 알았어. 미안해. 화내지 마. 아니야. 지금 전화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서워. 찍고 있잖아. 자, 예제 1번, 예제 2번 같이 풀어보고 문제 2번, 3번 진행할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진행해도 돼. 모르는 사람들만 찾아봐도 되고. 알겠죠? 자, 지금 무리식에서 예제 1번의 문제 봐봐.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무슨 공식이니?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을 나타내고 있겠지. 그 다음에 예제 1번에 2번 1 플러스 루트 x 분모가 그 다음에 오른쪽 항에는 1 마이너스 루트 x. 즉 뭐야? 합차 공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예제 2번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위에 뭐라고 써있어? 분모를 유리화하는데 우리 분모의 유리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분모가 갖고 있는 공식에서 합차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값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해준다가 되는 거였잖아. 그쵸? 그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1번에 1번. 자, 무리식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루트 x의 전체 제곱 아니 그래서 2라는 값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오케이? 민찬이 오케이? 민찬아 삶의 의지를 갖고 좀 살아. 알았어? 네. 자, 우리 이거 무리식의 분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줘야 된다? 통분. 그쵸? 그러면은 각각의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고 자, 자항 1 플러스 루트 x분의 2에는 뭐가 곱해진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x가 곱해진 거지. 그럼 그것을 연산 2 맞냐? 1, 1이네. 자, 뒤에는 1 플러스 루트 x가 곱해진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네. 맞죠?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리식을 연산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표현한 건데 결국 무리식의 계산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리수의 계산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호를 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유리화를 하고 통분하면은 같은 분모의 값을 곱해주는 등 유리수의 계산과 유리식의 계산은 역시 일치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2번. 먹는 식이 귀찮아. 자, 분모의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항을 가지고 합차 공식을 유도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분모와 분자에 얼마씩 곱해주면 될까? 가운데 마이너스라는 부호만 바꿔면 되는 거잖아. 그거 역시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지. 자, 연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은 2 나오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문제 2번,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루트 x 플러스 자, 모르겠는 사람들은 앞에 보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거 연산하면은 앞에 루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연산하면 나오는 값은 x가 나온다. 루트 x 플러스 2 이거
아이고 유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리식이네. 통분을 해주고요. 자, 통분을 진행했더니 루트 x 플러스 2에 루트 x 마이너스 2를 곱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값이 되는 거지. 플러스 제주나 눈 떠도 될 것 같아. 플러스 2라는 값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걸 계산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4 x 플러스 4 루트 x 플러스 4. 이게 길어. 이거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8이라는 값으로 나온다 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얘들아 1번하고 2번에 2번 있잖아. 근호 안에 x로 표현되어 있는 식, 즉 무리식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이거는 뭐야? 1번은 x라는 값이 나왔고 2번은 x-4분의 2x 플러스 8이 나왔어. 결국은 주어진 최초의 문제는 무리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최종적으로는 유리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호 안에 x값이 있더라도 만약 막상 전개를 하면은 꼭 그것이 무리식이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시험 문제에서 과연 이 값들이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단순 노동을 5분 이상 시킬까 안 시킬까? 아시죠? 무리식 찾아라, 유리식 찾아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만 익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연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목 아파. 맛있네. 이거 한 모금 먹을 때 아이스크림 덮지 않았지? 멋있다. 뭐야? 안 그래? 비싼 거 먹네, 재준이. 근처에 사줬어요. 나는? 아니, 근철이가 근철이가 사람 좀 차별하는 경향은 있어. 나만 느끼는 거야? 너네 못 느껴? 안 들려? 자,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만 살펴보자. 그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합차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자라는 거잖아. 자,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해야겠다. 다 하자. 아이씨. 옐로우. 분모 문제 어떤 값을 곱해줄까요? 자, 은산을 하면은 응? 왜 틀렸어? 자, 왜 쫑알쫑알해 나 칭찬. 자,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으로 나온다. 맞죠? 자, 그러면 3번에 1번은 결국 주어진 식은 무리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산된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2번 영어를 많이 못하겠는데? 더럽게 나와. 어? 더럽게 나와. 더럽게 나온다고? 깔끔하게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하? 그래, 오늘만 까불어라.
내가 오늘은 너네를 사랑으로 조종할 거니까. 자, 분모. 근데 이 전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해했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플러스 1이야. 분모가 플러스 1이면 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뭐라는 거야? 잘못쳤잖아. 맞는데. 죄송해요. 아니 뭐가 플러스? 전개하면. 네. 전개하면 플러스. 못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새끼. 이래서 그러면 뭐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야? 됐나요?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우리가 무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무리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분모의 유리화를 할 수 있는지, 근호 안에 있는 값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단순한 것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볼 것은 무리 함수, 우리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를 할 건데, 얘들아, 무리식은 말 그대로 소수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끝없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끝맺음이 되는 것은 순환하는 무한 소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표현했었어. 그러면은 무리수라는 것은 정말 파이처럼 어떠한 한 점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것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지. 자, 그래서 무리함수에 반드시 필요한 포인트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라고 쓰고요. 무리함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무리함수는 1대1 대응의 함수가 됩니다. 맞죠? 왜냐? 분자에 따른 정의역에 따른 치역의 그래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얘기가 음.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려보자. 자, 이 말이 맞네요. 중요한 말이죠. 자, 역함수라는 우리가 이거 지필표까지 나왔었지? 저번 시험 범위였지, 그치? 자, 역함수는 역함수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진다. 기억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었다고?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었어. 맞죠? 자,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였니? 치역. 그렇지. 지금 두 개가 합쳐져야겠지.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의 정의. x1, x2. 즉, 각각의 x값이 다르면 이거이면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표현했었어. 그렇죠? 근데 1대1 대응은 뭐였어? 여기에서 플러스 뭐까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것까지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썼다. 맞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걸 만족했을 때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가진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책에서 보자. 우리 역함수 이거 해줘야겠다. 얘들아, 역함수 일단 함수가 y는 fx라고 주어졌다. 이게 일반 함수야. 그치?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했니?
함수가 y는 fx야. 이거 역함수는 처음 어떻게 했었어? X는 y의 자리에 x를 대입하고 x의 자리에 y를 대입해서 우리가 미지수 바꿨지. 자, 정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x랑 y는 잘 바꿨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였어? 이걸 y라는 식으로 정리한 형태가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쌤, 왜 x 인버스 y였는데 y 인버스 x가 됐어요?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단계를 뭐라 그랬어? x, y 자리 교체, 그 다음에 교체한 다음에 y로 정리, 즉 y 는으로 표현으로 생각하면은 이 3단계가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이게 45페이지 왼쪽 편에 존재합니다. y는 fx의 역함수 구하는 거, 함수에서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의 자리 바꿈을 먼저 해준 다음에 최종 단계가 의미하는 게 뭐다? y는으로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역함수. 자, 우리 y는 루트 x라는 무리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처음 단계 어떻게 하라 그랬지? y에다가 x를, x에다가 y를.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라고 했어?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한 거야. 자, 여기서 쌤은 가장 큰 실수를 범했어. 뭘까? 정의요. 그렇지. 정의역을 표현 안 했잖아.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그 역함수가 갖는 정의역도 함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지. 역함수는 모든 실수의 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 맞죠?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인 y는 x제곱도 갖는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다? 요 정의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면은 y x제곱인데 요렇게 그었어. 자, 지호야, 쌤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왼편은 점선으로, y축 오른편은 실선으로 그었어. 이유가 뭘까? 노출 뒤에 꽉 친다. 0보다 커서 뭐가? 뭔가 잘 찾았는데? 뭐가? 한 번도 손가락 들면 죽여버릴 거야. 뭐가? 뭐. 자, 무리함수가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럼 그거 역함수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정의역으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 있어. 뭘까? y는 x 직선 대칭이었다는 거. 자, y는 x 직선 대칭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 그건 최종적으로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의 대칭이니까 요만한 콜라하고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 즉, 무리함수의 무리식을 작두순간에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의 역함수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것을 x직선에 대칭을 시켜서 그랬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나? 아, 힘들었어.
자, 문제 4번 정의역 1번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정의역 뭐가 됩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었어? 무리식에서 실수로 표현한 x값의 범위가 무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더라. 일치하죠? 자, 4번에 2번 3-2x가 루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 정의역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마이너스 루트 x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이 요게 1번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정의역 이거니까 요게 2번 나머지 요거는 3번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 4번, 문제 5번 해결해 봤고요. 아,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나 시간이? 어? 아니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 1번 y는 3x 제곱, 2번 y는 2x 제곱, y는 x 제곱. 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x는 3y 제곱, 그렇지? 그럼 y 제곱은 3분의 1 x, 따라서 y는 루트 3분의 루트 3x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y는 2분의 루트 2 x가 되겠지? 맞지? 이거는 뭐가 되겠어? y는 루트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 그거 보면은 잘 봐. y는 x는 직선을 기준으로 색깔 잘 구분해. 왜? 틀렸냐? 3분의 왜? 이게 루트잖아. 그치? 3분의 뭐잖아. 3분의 루트 하면서 없잖아. 근데 왜 씨발? 나도 할 뻔. 야, 누가 욕해 수업 시간에 어? 욕하지 마. 입 맞을 줄 알아. 야, y는 3x 제곱 뭐 요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겠지? 좀 가파르게 역함수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2x 제곱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요거 역함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y는 x 제곱 어떻게 됐었어? 요런 그래프 냈었지? 요거 역함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즉 유리함수에서 k라는 기울기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였니?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었지. 자, 그럼 무리함수에서는 어떻게 기울기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어디서부터의 거리가? s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현재 3x제곱, 2x제곱,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역함수를 그렸더니만 어떻게? 점점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246페이지야. a가 갖는 값들이 크면 클수록 x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프를 가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운데 박스 a가 0보다 크다 일 때 정의역 당연히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유가 뭐야? 루트 ax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은 항상 정의역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무리함수에서. 근데 만약에 루트 a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그때 항상 치역은 뭐가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A 값에 의해서 정의역이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y는 a분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 a분의 x제곱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S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문제 6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너무 빨리 끝났다.